그날 저는 처음으로 직접 확인해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반찬 정리를 마치고 창고 문을 아주 살짝 열어두고 기울였습니다. 거기서 두 사람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빠, 오늘 회 떠줄 거예요? 어제 약속했잖아요. 알았어, 알았어. 너는 참 손이 많이 가. 그 말투, 제가 결혼한 지 20년 넘도록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그 따뜻한 말투였습니다. 하영의 웃음소리가 작은 창고를 울렸고 남편의 낮은 목소리는 그 웃음을 받아주고 있었어요. 저는 그 문을 붙잡고 한참 동안 멈춰 서 있었습니다. 아, 이게 진짜였구나. 그날 저는 포기라는 말이 아닌 무너짐이라는 감정을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저희 채널을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는 게 참 쉽지 않죠.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받는 일, 믿었던 사람에게 무너지는 경험. 누구에게나 한 번쯤 찾아오는 순간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남편과 친구에게 동시에 상처받았지만 조용히 그리고 단단하게 자기 삶을 다시 세워낸 한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혹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실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저희 채널을 오래 유지하는 큰 힘이 됩니다. 아침 7시 50분 남촌 대형마트 1층 먹거리 구역은 아직 셔터가 절반쯤 내려와 있었어요. 하지만 그 아래로 퍼져나오는 음식 냄새와 사람들의 인기척은 이미 하루가 시작되었음을 알리고 있었지요. 바닥을 닦는 기계 소리가 멀리서 들렸고 점포마다 불이 하나둘 켜지면서 공간에 부드러운 빛이 번졌습니다. 그때였어요. 정연의 눈앞에서 남편 윤대철과 오하영이 함께 분식 코너 셔터를 올리고 있는 장면이 보였습니다. 멀리서 보면 별것 아닌 동료 상인의 모습일 수도 있었지만 가까이서 보면 느낌이 달랐어요. 둘은 나란히 서서 조금은 조용한 웃음을 나누고 있었고 그 표정 사이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친밀함이 흐르고 있었지요. 마트 한복판, 아직 문도 열기 전 시각에 둘이 저렇게 자연스럽게 붙어 있는 건 처음이었어요. 정연은 순간 걸음을 멈췄습니다. 심장이 작은 충격을 받은 것처럼 불규칙하게 뛰었어요. 저게 뭐지? 하지만 정연은 곧 고개를 저었어요. 에이, 내가 너무 예민한가. 자신에게 그렇게 말하며 출입증을 찍고 반찬 코너로 향했습니다. 그 순간 멀리서 지나가던 청소 직원이 둘을 흘끗 보고는 고개를 살짝 숙이며 피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정연은 느꼈어요. 분명 무언가 이상하다는 걸요. 마음 한구석에서 작은 불씨처럼 의심이 피어올랐습니다. 하지만 그 의심을 당장 꺼버리려는 듯 정연은 자신의 작업대에 서서 장갑을 끼고 채소통을 열었어요. 정연은 올해 쉰둘이에요. 20대부터 식당에서 일했고 결혼 후에는 12년 동안 이 마트에서 정연네 반찬 코너를 운영해 왔습니다. 도시락 반찬 몇 가지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매일 20종이 넘는 메뉴를 내놓을 정도로 단골이 많아요. 사람들은 말했지요. 정연 사장님 반찬은 집밥 맛이 난다니까요. 사람 손길이 느껴져서 좋아요. 정연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힘을 얻었고 그래서 누구보다 성실하게 살았어요. 결혼 23년 동안 남편 대철과 함께 장사를 하며 살아왔고 큰 욕심 없이 하루하루 노력하며 버텼습니다. 마트 안에서 서로 일하다 보니 자연스레 서로 도와주고 일정을 맞추며 살아왔지요. 대철은 말수가 적고 손재주가 좋아서 수산 코너를 맡아왔어요. 정연은 그런 남편을 믿고 존중했습니다. 둘 사이에 크게 싸운 적도 없고 서로를 깊이 의심해 본 적도 없었습니다. 정연은 늘 이렇게 생각했어요.
남편은 조금 둔해도 속이 깊고 착하다. 이 믿음은 정년의 마음 가장 기초였고 그 믿음 위에 가족이, 생활이, 12년 마트 생활이 쌓여 있었어요. 그래서 방금 본 장면도 도움 준 거겠지 하며 넘기려 했습니다. 지금까지 그래 왔으니까요. 정연은 채소를 다듬다 문득 마트 입구 쪽을 봤습니다. 대철이 분식 코너에서 벗어나 자기 수상 코너로 돌아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 뒤에는 하영이 서 있었지요. 하영은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고 있었어요. 마치 오래된 연인이 서로를 응원하듯 자연스러운 몸짓이었어요. 정연의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저 정도로 가까웠나? 내가 몰랐던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 이런 생각이 잠시 떠올랐지만 정연은 고개를 다시 숙이고 칼을 집어들었어요. 갑자기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하영은 정연보다 3살 어렸고 둘은 20년 지기였어요. 아이가 없다는 공통점 때문에 서로 더 자주 의지했고 휴일이면 함께 식사하며 인생 얘기를 나누는 사이였어요. 정연은 그녀를 가족처럼 여겼습니다. 하영의 생일이 되면 조용히 케이크를 사주었고 어떤 날은 반찬 남은 걸 챙겨주며 혼자 먹으면 더 외롭잖아, 가져가 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런 하영이었어요. 정연은 그녀를 믿었고 마음을 나누었고 친구를 넘어 동생처럼 챙겨왔지요. 그래서 지금 본 장면이 더 이상하게 느껴졌던 거예요. 정연은 볶음팬을 꺼내며 마음을 가라앉히려 했어요. 하지만 계속해서 눈앞에 그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두 사람이 마치 오래 알고 지낸 사람처럼 가까운 거리에서 속삭이며 웃던 모습. 그 장면은 아무리 마음을 다잡아도 사라지지 않았어요. 정연은 자꾸만 그 표정이 생각났습니다. 그때 반찬 코너 앞을 마트 청과 직원 미정 씨가 지나가며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어요. 사장님,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그럼요. 반찬하려면 새벽부터 움직여야죠. 미정 씨는 잠깐 머뭇거리더니 다시 입을 열었어요. 오늘은 수산 사장님도 일찍 나오셨던데. 정연이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그래요? 오늘 아침엔 좀 바쁘신가 보네요. 하지만 미정 씨의 표정은 어딘가 불편하게 굳어 있었어요. 마치 말을 더 하려다가 참는 듯한 표정이었죠. 정연은 그 표정이 마음에 남았어요. 시간이 지나며 마트 안은 점점 시끄러워졌습니다. 정연은 떡갈비 불을 올려놓고 반찬을 담으며 손님을 맞기 시작했어요. 장바구니를 든 손님들이 밝게 인사했고 단골 할머니는 오늘도 반찬 사러 왔어요, 사장님. 이라며 환하게 웃었지요. 정연은 평소처럼 활기차게 반찬을 담아드렸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계속 같은 장면이 맴돌고 있었어요. 내가 괜히 예민한 건가? 둘이 오래 알고 지냈으니까 그럴 수도 있지 않나? 하지만 또 다른 생각이 끼어들었어요. 근데 왜 둘만 아침에 저렇게 붙어 있었던 거지? 왜 직원들은 둘을 보고 피하듯 시선을 돌렸을까? 정연은 끓어오르는 이상함을 억누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이미 흔들리고 있었어요. 옅은 금이 가듯 조용하게 깨져가고 있었어요. 정연은 반찬을 채워넣던 중 갑자기 어떤 장면이 떠올랐어요. 지난달이었어요. 하영이 갑자기 정연의 가게로 와서 이런 말을 했어요. 언니, 요즘 대철 오빠 얼굴이 힘들어 보여요. 남자들도 나이 들면 외로워지잖아요. 그때는 농담인 줄 알고 가볍게 웃어 넘겼어요. 아유, 남편이 외로울 시간이 어디 있어. 맨날 바쁘기만 하지. 그때 하영은 이상하게 미소를 지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니 그 미소가 조금은 날카로웠어요. 조용히 의미를 감추고 있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정연은 숨을 길게 내쉬었어요. 설마, 아니겠지.
설마 그럴 리가. 그리고는 제 스스로도 놀랄 만큼 큰 고독감을 느꼈어요. 이제 마트는 완전히 문을 열었고 사람들의 발걸음은 더 빨라졌어요. 정연은 카드를 결제하는 손님에게 환하게 웃으며 반찬을 건넸어요.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설명할 수 없는 불안이 천천히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그 불안은 아주 작게 시작되었지만 마치 오래된 벽지 틈이 습기를 머금고 조금씩 벌어지는 것처럼 무언가가 금방이라도 떨어져 나갈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정연은 자신도 모르게 속삭였어요. 뭔가 이상해요. 뭔가가 시작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작은 예감은 곧 현실이 될 준비를 하고 있었지요. 정연의 일상과 믿음이 천천히 흔들리기 시작한 건 바로 그날 아침이었어요. 아직 아무도 모르는 이야기, 하지만 이미 정연의 삶 한가운데로 어둡고 낯선 그림자가 조용히 들어오고 있었어요.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정연은 아직 몰랐습니다. 하지만 마트의 공기 속에는 분명 폭풍 전의 고요가 흐르고 있었어요. 아침 햇살이 마트 입구의 자동문을 부드럽게 비추고 있었어요. 문이 열릴 때마다 바람이 살짝 들어와 반찬 냄새와 섞여 지나갔습니다. 정연은 평소와 다름없이 장갑을 끼고 고춧가루통을 열었어요. 김치 무침을 준비하려던 참이었죠. 하지만 마음은 어제부터 계속 미세한 흔들림 속에 있었어요. 고춧가루를 덜어내던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어제 본 장면부터 뭔가가 계속 걸려요. 내가 예민한 걸까? 정연은 고개를 흔들며 다시 손을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의심은 좀처럼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때였어요. 마트 스피커에서 안내 음성이 울렸습니다. 전 직원은 오전 회의 관계로 5분 전까지 휴게실로 모여주세요. 정연은 잠시 고민하다 칼을 내려놓았습니다. 회의에는 보통 자영업 상인은 참석하지 않아도 되지만 오늘은 이유 없이 참석해야 할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정연이 회의실에 들어서자 여러 직원들이 이미 모여 있었어요. 상무부터 아르바이트 직원까지 모두 자리에 앉아 있었죠. 정연은 벽 쪽 빈자리에 가만히 앉았어요. 그러자 마트 청소 직원 미정 씨가 조용히 다가왔어요. 사장님, 오늘도 일찍 오셨네요. 그럼요. 아침 장사는 분주하잖아요. 미정 씨는 앉으면서 눈치를 살짝 보더니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근데 사장님 요즘 좀 불편하죠? 정연은 순간 얼굴을 들었습니다. 네, 뭐가요? 미정 씨는 말을 잇지 못하고 입술을 붙잡았어요. 아니에요. 제가 괜한 소리 했네요. 정연은 그 말이 더 깊이 마음에 박혔습니다. 회의가 끝나도 생각이 가시지 않았어요. 누가 봐도 무언가 알고 있는데 말하지 않는 사람의 표정이었어요. 정연은 반찬 코너로 돌아와 장사를 하면서도 계속 고민했습니다. 오전에 잠깐 쉬는 시간이 되자 수상 코너 쪽으로 천천히 걸어갔어요. 대철은 생선 박스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정연은 최대한 평범하게 말을 건넸습니다. 여보, 오늘 아침에 하영 씨랑 같이 셔터 올렸어요? 대철은 잠시 멈칫했어요. 그러나 곧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지나가다 보니까 힘들어 보여서 도와줬어. 둘이 무슨 얘기했어요? 뭐 별 얘기 없지. 장사 얘기지. 정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남편의 어깨와 손놀림이 어딘가 어색했어요. 마치 준비된 대답을 하는 사람처럼 자연스러움이 없었습니다. 정연은 더 깊게 묻지 못했어요. 남편을 시험하는 일처럼 느껴졌고 괜히 스스로가 불편해졌습니다. 며칠 뒤 정연은 점심시간에 하영을 불렀어요. 하영아, 오늘 점심 같이 좀 먹을래? 하영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언니가 부르다니 당연히 좋죠.
요즘 통 못 봤으니까. 두 사람은 직원 식당 한쪽에 앉았어요. 정연은 천천히 말을 꺼냈어요. 하영아, 요즘 우리 남편이 너네 코너 자주 가는 것 같네. 하영은 잠깐 젓가락을 멈추더니 웃음으로 넘겼어요. 아유 언니, 그게 왜요? 오빠가 내가 혼자 있는 거 불쌍하다고 좀 도와주는 건데. 너무 자주라서 그래. 하루에 몇 번씩 다녀가는 건 좀. 하영의 표정이 고정됐어요. 그리고 천천히 말했어요. 언니,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지 마요. 우리가 남이 아니잖아요. 정연은 더 묻지 못했어요. 말투는 친절했지만 눈빛 어디엔가 날카로움이 섞여 있었거든요. 식당을 나오는 순간 정연은 생각했어요. 왜 이렇게 가볍게 넘기지? 왜 내가 묻는 걸 불편해하지도 않지? 그리고 더 찝찝한 건 하영이 불쌍하다는 단어를 사용할 때였어요. 누가 누구를 불쌍하게 보는 건지 알 수 없었어요. 며칠이 지난 어느 오후 마트에 손님이 몰리는 시간대였어요. 정연은 반찬을 담기 바빴고 계산대 앞에는 줄이 길게 늘어서 있었습니다. 그때였어요. 분식 코너에서 들리는 웃음소리에 정연의 손이 잠시 멈췄어요. 하영과 대철이 서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대철은 생선을 손질하다 나온 듯 앞치마에 물기가 묻어 있었고 하영은 둘만 아는 얘기처럼 고개를 들고 깔깔 웃고 있었어요. 하영이 대철의 팔을 톡 치며 말했습니다. 오빠는 진짜 웃겨. 웃음소리는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마치 정연을 자극하듯 마트 전체에 번지고 있었지요. 손님 하나가 정연에게 조용히 말을 걸었어요. 사장님, 오늘도 수산 사장님이랑 분식 사장님이 붙어 있던데요. 장난 아니시네요. 정연은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어요. 아, 네, 뭐 서로 아는 사이라서요. 하지만 마음은 이미 얼어붙고 있었어요. 정연은 그날 저녁 마트 퇴근 준비를 하던 직원에게 말을 걸었어요. 평소 친하게 지내던 계산대 직원이었죠. 현지 씨, 혹시 요즘 수상 코너 쪽에서 이상한 얘기 돌지 않아요? 현지 씨는 놀란 듯 눈을 크게 떴어요. 그게 사장님이 들으면 속상하실까봐 저는 말 안 하려고 했는데. 괜찮아요. 얘기해줘요. 현지 씨는 주변을 확인하더니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요즘 직원들 사이에서 윤 사장님이 분식 사장님이랑 너무 자주 같이 있어서 뭐 그런 얘기 나와요. 정연은 숨을 삼켰어요. 그런 얘기? 네, 근데 저는 그냥 사람들끼리 과하게 말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둘이 오래 알고 지냈잖아요. 정연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내면은 더 깊은 혼란 속으로 빠져들었어요. 몇 날 며칠을 고민하던 어느 날 정연은 결국 용기를 내서 직원 휴게실 앞에서 대철을 붙잡았어요. 오늘은 꼭 이야기해야겠다고 마음먹은 날이었어요. 여보, 우리 잠깐 얘기 좀 해요. 지금 바쁜데. 잠깐이면 돼요. 대철은 뭔가 귀찮다는 듯한 표정으로 따라왔어요. 정연은 조용히 말을 꺼냈어요. 요즘 당신이 너무 자주 분식 코너에 있는 것 같아요. 대철의 얼굴이 굳었어요. 그래서 내가 좀 불편해요. 불편할 게 뭐 있어? 하영 씨 혼자 장사하니까 도와주는 건데. 하루에 몇 번씩이나? 장사보다 더 자주? 대철은 목소리를 높였어요. 그럼 뭐 내가 도움도 못 줘? 너는 왜 이렇게 예민해졌어? 정연은 충격에 말을 잇지 못했어요. 남편이 저렇게 날카롭게 말한 건 거의 처음이었어요. 난 그냥 요즘 분위기가 이상하니까 그렇죠. 이상한 건 내가 잡생각하는 거지. 하영 씨는 내가 사람이라서 챙겨주는 거야. 그 말은 칼날처럼 가슴에 박혔어요. 사랑이 아니라 사람이라서 챙기는 거라니. 마치 정연은 사람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둘의 대화는 결국
아무 결론 없이 끝나고 말았어요. 그리고 대철은 계단을 내려가며 이렇게 말했어요. 나 힘들게 하지 마. 정연은 그 말에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어요. 그날 밤 정연은 집에 돌아와도 잠을 잘 수 없었어요. 소파에 앉아 물만 마시며 오래된 사진첩을 한 장씩 넘겼어요. 젊은 날의 두 사람, 기념일마다 찍은 사진들, 여행지에서 웃던 얼굴들, 모든 것이 한순간에 멀어지는 느낌이었어요. 정연은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마음 깊은 곳에서 작은 결심이 올라왔어요. 이제는 그냥 넘기면 안 되겠다. 상황이 이렇게까지 어색한데 내가 더 눈 감고 있으면 더 나쁜 일로 번질지도 몰라. 정연은 결심했어요. 조용히 진실을 확인하자.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고 감정적으로 흔들리기 전에 차분히 정확하게. 하지만 그 결심은 곧 예상치 못한 더 큰 갈등을 향해 정연을 끌고 갈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정연의 마음속에는 작은 두려움과 작지만 단단한 의지가 동시에 자리하고 있었어요. 마트의 새벽 공기는 차갑고 무거웠습니다. 정연은 평소와 다름없이 새벽 6시에 문을 열었지만 마음만은 어제보다 더 깊은 곳으로 가라앉아 있었어요. 분식 코너 조명은 벌써 켜져 있었고 그 안에서 움직이는 사람의 그림자가 유난히 크게 보였지요. 하영이었어요. 그리고 그 맞은편 수상 코너에서는 대철이 생선 박스를 열고 있었어요. 두 사람의 셔터 소리가 연달아 울리는 순간 정연의 심장은 이유 없이 빨라졌습니다. 이제는 정말 확실히 봐야겠어요. 정연은 마음속으로 그렇게 다짐했지만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김치무침 재료를 꺼냈습니다. 그냥 평상시처럼 움직였지만 손끝은 긴장으로 떨렸어요. 오전 9시 손님이 서서히 늘어나는 시간대였습니다. 정연은 반찬을 담아주며 정신없이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러다 무심코 주변을 둘러봤을 때 몇몇 직원들이 은근슬쩍 수상 코너 쪽을 보고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이상했습니다. 놀람도 아니고 호기심도 아니고 그저 모두가 이미 알고 있으니 새삼스럽지 않은 표정이었어요. 그리고 곧이어 계산대 직원 둘이 소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늘도 같이 왔대? 아침에 둘이서 웃고 있더라니까. 정연의 손이 갑자기 멈췄어요. 반찬을 담던 국자가 흔들렸습니다. 그때 단골 손님 중 한 분이 가까이 다가와 조용히 물었어요. 사장님 혹시 요즘 무슨 일 있으세요? 정연은 놀라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무슨 일이요? 손님은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아니, 그냥 마트 직원들 분위기가 좀 그래서요. 수산 사장님이랑 분식 사장님이 자주 보이길래 뭐 소문 같은 게 돌더라고요. 정연의 심장이 움찔하고 내려앉았어요. 그러나 억지로 웃었습니다. 아, 아니에요. 그런 거 없어요. 손님은 더 묻지 않았지만 표정은 여전히 조심스러웠습니다. 그 표정이 오히려 정연을 더 아프게 했지요. 그날 오후 정연은 결심했습니다. 직접 확인하자. 누가 말해주길 기다릴 시간이 아니었어요. 반찬 코너 정리 시간에 맞춰 잠시 장갑을 벗고 뒤쪽 창고로 향했습니다. 창고는 마트 직원들이 잠시 쉬거나 정리하는 곳이었는데 수상 코너와 분식 코너 둘 다 가까운 위치에 있었어요. 정연은 창고 문을 살짝 열어두고 주변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던 중 들렸어요. 이상할 정도로 가깝고 자연스러운 두 사람의 목소리가. 오빠, 오늘 회 떠줄 거예요? 약속했잖아요. 아휴, 알았어. 너는 참 부탁이 많아. 대철의 목소리였습니다. 낮고 부드럽고 정연이 처음 만났을 때의 그 따뜻한 톤 그대로였어요. 그 톤이 하영을 향하고 있다는 사실이
정연의 가슴을 찢어 놓았습니다. 하영은 웃으며 말했어요. 오빠는 진짜 말은 투덜거리면서 다 해줘요. 내가 혼자 하니까 그러지. 정연은 문을 붙잡고 버텼습니다. 손등이 희게 질릴 정도로 힘을 줬지만 무너지는 마음은 붙잡을 수 없었어요. 이 사람 나한테는 한 번도 이런 말을 한 적 없는데. 정연의 눈은 어느새 뜨겁게 젖어 있었어요. 정연은 더 도망치지 않기로 했습니다. 확인했다면 이제 말해야 했어요. 정연은 수상 코너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다리가 떨려서 금방이라도 주저앉을 것 같았지만 마음의 결심이 발을 움직였어요. 대철은 생선 포장을 정리하며 직원들과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정연은 조용히 불렀습니다. 여보, 잠깐 얘기 좀 해요. 대철은 놀란 얼굴로 고개를 들었어요. 왜? 바쁜데. 잠깐이면 돼요. 두 사람은 마트 뒷문 쪽 조용한 통로로 이동했어요. 정연은 마음을 가다듬고 말했습니다. 당신 요즘 하영이랑 너무 자주 같이 있는 거 알아요? 대철은 눈을 피하며 대답했어요. 그래서? 정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잖아요. 직원들도 소문내고 있어요. 그 말에 대철은 표정을 굳혔습니다. 소문은 소문일 뿐이야. 괜히 우리 둘 사이를 망쳐놓으려고 하는 거지. 정연은 충격에 말을 잃었어요. 우리 둘? 그 말은 너무 자연스러웠어요. 방어하는 것도 아니고 부인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정연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당신 정말 아무 사이 아니야? 아무 사이 아니래도 넌 안 믿잖아. 맨날 의심만 하고. 내가 지겨워 죽겠어. 대철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정연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어요. 마치 모든 죄가 정연에게 있는 듯, 오히려 그가 피해자인 듯 말하는 대철의 태도가 정연을 더 절망하게 만들었어요. 그날 저녁 정연은 마트 옆 근처 상담센터를 찾아갔어요. 요즘 마트 상인 대상으로 무료 심리 상담을 한다는 안내문을 본 적이 있었어요. 상담사는 정연의 이야기를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정연은 눈물을 삼키며 말했어요. 제가 예민한 건가요? 정말 제가 잘못 보고 있는 걸까요? 상담사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장님은 잘못한 게 없어요. 지금 느끼는 감정은 당연한 거고요. 문제는 사장님이 느끼는 불안의 근거가 계속 쌓이고 있다는 점이에요. 정연은 상담사의 말이 마음에 박혔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장님, 지금은 상대가 변하길 기대하면 더 힘들어요. 상대에게 휘둘리지 않고 사장님이 통제할 수 있는 걸 찾는 게 먼저입니다.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작은 장치부터 준비하세요. 정연은 그 말이 오래도록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 나는 지금 뭘 할 수 있을까? 상담을 마치고 나온 길, 바람이 차갑게 불었지만 정연의 어깨는 조금 덜 무거웠어요. 며칠 뒤 결국 일이 터졌어요. 정연이 점심시간에 잠시 화장실에 갔다가 나오는데 직원 둘이 분식 코너 앞에서 놀란 얼굴로 서 있었어요. 정연은 본능적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영이 대철의 앞치마 끈을 묶어주고 있었어요. 아주 자연스럽게, 아주 익숙한 손놀림으로 주변 직원을 전혀 의식하지 않는 모습이었죠. 대철도 말했어요. 고마워. 내가 해주는 게 편해. 그 장면은 정연의 마음을 완전히 무너뜨리기에 충분했습니다. 직원들은 정연을 보자 갑자기 입을 다물었어요. 누군가는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를 숙였어요. 마트 전체가 조용해진 느낌이었어요. 정연의 귀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사람들의 발소리도, 카트 굴러가는 소리도 모든 게 멀게 느껴졌어요. 정연은 그 자리에 서서 한참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손끝이 얼어붙은 것처럼 떨렸어요. 집으로 돌아온 정연은
한참 동안 불을 켜지도 않고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정말 끝난 걸까? 정연은 숨을 크게 들이켰어요. 근데 그때 문득 떠오르는 말이 있었어요. 사장님이 통제할 수 있는 걸 찾으세요. 정연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오래된 금고를 열었어요. 거기에는 가게 관련 서류, 도매처 계약서, 마트 사용권 계약서가 들어 있었어요. 정연은 그 서류들을 하나씩 꺼내 책상 위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그러나 정확하게 확인했어요. 마트 내 반찬 코너 사용권은 정연 단독 명의, 도매거래 계약도 모두 정연 명의, 사업자 계좌 역시 정연 명의. 남편 대철은 사실상 도움 인력 정도였어요. 법적 권한은 하나도 없었지요. 그 사실이 정연에게 아주 작은 숨구멍을 열어줬습니다. 그래. 내 삶이 무너져도 내 가게까지는 안 뺏길 거예요. 정연의 손끝이 아주 조금 따뜻해졌습니다. 서류를 다 확인한 뒤 정연은 작은 메모지에 적었습니다. 내 삶은 아직 내 손에 있다. 그리고 메모지를 냉장고에 붙였어요. 바람 한 줄기 넣을 작은 창이 열린 것처럼 정연의 마음에 희망의 실마리가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물론 문제는 여전히 눈앞에 있었지만요. 남편과 하영의 관계가 어떤지 정확히 모른 채 넘어갈 수는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정연은 마지막으로 깊게 숨을 들이쉬며 다짐했습니다. 이제는 도망치지 않겠다. 직접 마주보고 확실히 모든 걸 정리하겠다. 정연은 냉장고에 붙여둔 메모지를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내 삶은 아직 내 손에 있다.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말이 자꾸 마음을 다잡아 주었어요. 눈물이 말라붙은 새벽, 정연은 부엌 조명을 켜고 뜨거운 물을 한 컵 내렸습니다. 손에 닿는 따뜻함이 조금씩 퍼지면서 가슴속에 자리 잡았던 무거움이 살짝 풀렸어요. 도망치지 않았어요. 직면했어요. 이제는 내가 할 수 있는 걸 찾아야겠어요. 정연은 그렇게 스스로에게 말하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도 정연은 새벽부터 움직였습니다. 머릿속은 여전히 복잡했지만 손끝은 오히려 더 정확하게 움직였어요. 반찬 재료를 씻으며 작은 결심을 떠올렸습니다. 오늘은 숨지 말고 제대로 마트 전체를 둘러봐야 해요. 사람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내가 어떤 시선 속에 있는지 확인해야 해요. 정연은 반찬을 만드는 동안 눈치를 조금씩 살폈습니다. 어제와 달리 사람들의 시선이 예전보다 부드러워진 것 같았어요. 아마도 정연이 어제 아무 말 없이 일찍 퇴근한 뒤 누군가가 소문을 퍼뜨릴까 걱정하던 직원들이 조심하려는 분위기였겠지요. 사람들은 원래 그렇잖아요. 당사자가 상처받았다는 걸 알게 되면 말수가 줄고 괜히 미안해서 피해 다니기도 하지요. 정연은 직원들에게 먼저 인사를 건넸습니다. 좋은 아침이에요. 목소리는 떨렸지만 표정은 단정했어요. 그 한마디로 분위기는 조금 부드러워졌습니다. 점심 전 청과 직원 미정 씨가 반찬 코너로 조심스레 다가왔습니다. 사장님, 오늘은 좀 괜찮으세요? 정연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오늘은 괜찮아요. 미정 씨는 한 발 더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장님, 제가 참견일 수도 있는데 어제 그 장면 저희도 좀 놀랐어요. 그리고 마음이 아팠어요. 정연은 그 말에 잠시 숨이 멈췄어요. 누군가가 나를 위한다는 말은 요즘 들어 처음 들은 말 같았습니다. 미정 씨, 고마워요.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볼까봐 그게 더 신경 쓰였어요. 아니에요, 사장님. 다들 사장님 편이에요. 여기서 10년 넘게 일하셨잖아요. 다 알아요. 사장님이 어떤 분인지요. 정연은 그 말에 눈가가 살짝 뜨거워졌어요.
작은 말이었지만 누군가의 지지란 이렇게 사람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정연은 도망치지 않기를 원칙처럼 지키기로 했어요. 수상 코너 앞을 일부러 지나갈 때도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고개를 돌리지 않았어요. 대철은 정연을 보고 잠깐 눈을 피했지만 정연은 담담하게 말했어요. 오늘도 고생해요. 대철은 당황한 얼굴로 대답했지요. 응. 정연은 그 짧은 대답에서 미묘한 변화 하나를 읽었습니다. 대철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흔들린 거였어요. 무언가가 불편해진 사람의 목소리. 그건 상황이 변한다는 신호였어요. 정연은 반찬을 담아주며 평소처럼 웃었어요. 여전히 시선은 조금씩 느껴졌지만 정연이 웃자 사람들도 안심하는 듯 했습니다. 마트는 작지만 하나의 마을 같은 곳이었으니까요. 사람들은 서로의 얼굴을 읽으며 살아갑니다. 정연의 태도가 조금만 변해도 사람들의 시선은 크게 달라졌지요. 어느 날 오후 분식 코너 직원 현미가 조심스레 다가왔습니다. 하영 밑에서 일하는 젊은 직원이었어요. 사장님 혹시 잠깐 시간 돼요? 정연은 놀랐지만 고개를 끄덕였어요. 두 사람은 마트 뒤편 휴게실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현미는 손을 꼭 쥐고 말했어요. 저 이런 말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사장님, 하영 사장님 요즘 좀 이상해요. 정연의 심장이 순간 멈춘 것 같았어요. 하지만 차분히 물었습니다. 어떤 게 이상한데요? 며칠 전 하영이 대철이 출근하는 시간에 맞춰 일부러 조기 출근하고 대철이 쉬는 시간에는 분식 코너 뒤쪽에서 기다렸다가 같이 커피 마시러 나갔다는 얘기였습니다. 저는 그냥 사장님이 마음 아플까봐 말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정연은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진실은 아팠지만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이야기들이었어요. 정연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현미 씨, 고마워요. 이런 말 용기 없으면 하기 힘들어요. 현미는 눈물을 찍 닦으며 말했어요. 저는 사장님이 안쓰러웠어요. 늘 친절하게 우리 챙겨주시잖아요. 그래서 더 마음이 쓰였어요. 정연은 그 말에 처음으로 작은 위로를 얻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 그건 위기 속에서 가장 큰 힘이었습니다. 정연은 마음을 다잡기 위해 하루의 시작과 끝을 더 정돈하기로 했어요. 정연은 가게 청소를 더 꼼꼼히 하고 반찬 플레이팅도 조금씩 바꿨습니다. 작은 변화였지만 정연 스스로 느끼는 자존감이 훨씬 높아졌어요. 정연은 과감하게 대철에게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내일 도시락 주문 들어왔어요. 생선 조림용으로 광어 몇 개만 따로 빼줄 수 있어요? 대철은 잠시 놀란 듯 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알았어. 두 사람 사이에는 여전히 거리감이 있었지만 이전처럼 차갑게 튀지는 않았습니다. 정연이 감정을 억누른 대신 의연한 소통을 선택했기 때문이었어요. 대철은 처음으로 정연의 요청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습니다. 그 작은 변화가 정연의 마음을 만졌어요. 며칠 뒤 청과 직원 미정 씨가 웃으며 말했어요. 사장님, 요즘 얼굴이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안심이 되네요. 정연은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제가 조금 달라지려고 노력했어요. 자꾸 피하고 숨어 있으면 더 힘들더라고요. 다른 직원들도 말했어요. 사장님 힘내세요. 저희가 응원할게요. 사장님이 있어야 마트 분위기가 따뜻해져요. 정연은 그 말들 속에서 작은 온기가 다시 살아나는 걸 느꼈습니다. 마트는 그저 장사 공간이 아니라 삶의 터전이었고 서로에게 힘이 되는 사람들의 공간이었어요. 집에 돌아온 밤, 정연은 혼자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직 진실을 마주하지 않았어요.
대철도 하영도 아무 말하지 않은 채 흐르고 있어요. 정연은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도망치지 않기로 했죠. 그러려면 언젠가는 직접 대면해야 해요. 그리고 느린 호흡으로 다시 다짐했습니다. 이번에는 감정이 아니라 사람답게 차분하게 솔직하게 말해볼 거예요. 정연은 오늘 하루 동안의 작은 변화들을 떠올렸습니다. 직원들의 응원, 대철의 흔들린 대답, 현미의 조용한 고백, 마트 동료들의 지지, 가게 정돈과 마음 정리, 이 모든 것들이 정연이 무너지지 않도록 돕는 작은 돌다리 같았어요. 그 돌다리 위에서 정연은 비로소 다시 걸을 수 있었어요. 정연은 불을 끄기 전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내일 하영한테 먼저 말해볼까요? 그리고 대철 씨와도. 그 말은 더 이상 울지 않겠다는 의지였고 현실을 바로 보겠다는 결심이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정연이 앞으로 어떤 길을 가야 할지 스스로 선택하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창밖에는 봄비가 조용히 떨어지고 있었어요. 지우고 씻어내는 비였어요. 정연의 마음도 그 빗물처럼 조금씩 맑아지고 있었지요. 그 밤 정연은 오랜만에 조용히 숨을 고르며 잠에 들었습니다. 새벽 5시, 마트 개점 2시간 전, 아직 어둠이 남아있는 시간대였지만 정연은 눈을 뜨자마자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그동안 무겁게 짓누르던 가슴 한켠이 조금은 부드러워진 느낌이었어요. 어젯밤에 결심한 말은 아직도 머릿속에 선명했습니다. 오늘 마주합니다. 이제는 숨지 않아요. 정연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신 뒤 천천히 에이프런을 둘렀습니다. 그 움직임에 더 이상 주저함은 없었어요. 마치 오랜 시간을 돌아서야 비로소 자신의 길로 돌아온 사람처럼 단단한 마음이 차분하게 자리 잡아 있었지요. 마트에 도착한 정연은 천천히 가게 셔터를 올렸습니다. 철문이 올라가며 만들어내는 금속성 소리가 오늘따라 유난히 깔끔하고 명확하게 들렸어요. 정연은 그 소리를 들으며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부터는 끝까지 내 방식으로 가는 거예요. 반찬 재료를 정리하던 중 수상 코너에서 대철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더 천천히 움직이는 듯했죠. 그의 표정엔 어딘가 조심스러운 기색이 느껴졌습니다. 정연은 잠시 멈췄다가 조용히 인사를 건넸습니다. 좋은 아침이에요. 대철은 고개를 들고 어색하게 대답했어요. 응. 오늘도 일찍 나왔네. 예전 같았으면 피하거나 고개를 돌렸겠지만 정연은 차분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이야기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가게 정리하고 잠깐 시간 괜찮아요? 대철은 놀란 듯 했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나도 할 말은 있어. 두 사람 사이에 긴 시간 동안 얽혀있던 말들의 실타래가 드디어 풀릴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정연은 먼저 하영을 찾기로 했습니다. 대면을 피하지 않고 마음을 숨기지 않고 정면으로 마주하기 위해서였어요. 분식 코너로 향하자 하영은 앞치마를 매다가 정연을 발견하고 멈춰섰어요. 표정은 금방 굳었고 손끝은 살짝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연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영 씨, 잠깐 얘기해요. 하영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마트 뒤쪽 출입문 쪽으로 조용히 따라왔어요. 두 사람은 나란히 섰지만 둘 사이의 공기는 차갑고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정연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많이 생각해 봤어요.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된 건지요. 하영은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언니 미안해요. 정연은 그 말이 나오기까지 하영이 얼마나 망설였는지 알 수 있었어요.
그 떨림이 진심이라는 것도 알 수 있었지요. 나도 처음에는 화만 났어요. 왜 그랬는지 이해도 안 됐고요. 근데 이제 조금은 알겠어요. 사람이 외로우면 생각보다 약해지고 잘못도 쉽게 하게 되죠. 하영의 어깨가 조금 떨렸습니다. 언니, 나는 언니가 가진 모든 게 부러웠어요. 남편도 가게도 사람들도. 그리고 그걸 내 것처럼 느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게 얼마나 큰 착각인지도 모르고요. 정연은 긴 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하영 씨, 그 마음은 이제 내려놓아요. 나도 이제는 미움보다 이해를 조금 더 선택하려고요. 하영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언니, 정말 미안해요. 미안하다는 말밖에는. 정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게 뭔지는 시간이 말해줄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서로 더 상처만 주지 않았으면 해요. 하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울고 있었어요. 그 울음은 이제서야 마음 어딘가가 풀어진 사람의 울음이었어요. 정연은 그 모습을 보며 오랜 감정의 매듭이 하나 풀렸다는 걸 느꼈어요. 그날 오후 정연과 대철은 마트 뒤쪽 휴게 구역에 마주 앉았습니다. 평소보다 조용했고 벽에 걸린 시계 초침 소리가 크게 들릴 정도였어요. 정연이 먼저 말했습니다. 당신이 요즘 힘들었다는 건 알아요. 내가 당신 이야기를 잘 듣지 못했던 것도 알고요. 대철은 정연을 보며 잠시 말문을 닫았다가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나도 잘한 게 없었어. 오히려 더 피했지. 당신이 나를 볼 때마다 미안했어. 정연은 처음 듣는 말투에 놀랐습니다. 그동안 단단하게 닫혀있던 사람의 속이 조금씩 드러나는 소리였어요. 대철 씨, 나는 사실 당신이랑 계속 대화해 보려고 했어요. 근데 당신이 자꾸 멀어지는 것 같아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대철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영하고 나는 그냥 나를 이해해 주니까 그게 좋았어. 근데 그게 편해서 자꾸 기대게 된 거지. 잘한 건 아닌 거 알아. 정연은 눈을 감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말이 진심이라는 걸 느꼈어요. 그래도 떠나지 않고 이렇게 자리에 앉아서 말해줘서 고마워요. 대철은 한참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정연아. 정연의 눈가가 붉어졌지만 한편으론 마음 한 곳이 조금 덜 아팠습니다. 우리는 다시 처음처럼은 못 돌아가요. 하지만 서로 상처만 주는 관계로 남는 건 더 싫어요. 대철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너한테 돌아가라는 말은 못하겠다. 내가 잘못했으니까. 다만 너한테 상처 준 건 평생 죄로 갖고 갈게. 정연은 그 말에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화는 끝났지만 마음속에 가득 차 있던 응어리가 드디어 터지고 흘러내리는 느낌이었어요. 그게 회복의 시작이었어요. 몇 주가 지나면서 정연과 마트 사람들의 관계는 다시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사장님, 오늘 고등어 조림 진짜 맛있네요. 사장님 덕분에 점심이 든든해요. 사장님 요즘 얼굴 좋아졌어요. 직원들은 더는 눈치를 보지 않았고 정연 역시 사람들에게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이런 작은 소통과 따뜻한 말이 정연의 하루를 바꾸기 시작했어요. 마트는 다시 평소의 활기를 찾았고 정연의 반찬 코너에는 예전보다 더 많은 단골이 찾아왔습니다. 퇴근 후 집에 돌아오면 정연은 작은 노트에 하루를 정리하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오늘 받은 말 중 고마웠던 말, 내가 잘했다고 느낀 순간, 내 마음이 흔들렸던 부분, 그리고 마지막에 내일 잘해보자. 정연이 매일 적은 이 네 줄은 어느새 마음의 버팀목이 되었어요. 과거엔 가게와 남편에만 자신을 기대던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스스로를 바라보며
자기 삶을 주도하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대철이 조용히 정연을 찾아왔습니다. 정연아, 나 내일 마트 그만두려고. 정연은 놀랐지만 물었습니다. 그래요? 어디로 가려고요? 계획은 없는데. 더 이상 여기선 내 얼굴 보기가 너무 미안하고 힘들어. 정연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러나 이별 같은 슬픔은 없었어요. 이건 잘못된 관계를 정리하는 마지막 자연스러운 과정이었어요. 대철 씨 고마웠어요.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도 나름대로 서로 최선을 다했기 때문일 거예요. 대철은 조용히 눈을 떨궜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솔직하게 말했어요. 행복했었다. 내가 해준 밥 먹고 너랑 장사하며 살던 그 시절들. 진짜로 다 고마웠다. 정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고마웠어요. 그 말은 마지막 인사였고 두 사람은 조용히 서로의 길에서 벗어났습니다. 몇 달 뒤 정연은 오래된 반찬 코너 간판을 떼고 새 간판을 걸었습니다. 정연네 반찬 손맛 그대로 마음까지 함께. 새 간판의 글씨는 밝고 단단했어요. 마치 정연 자신을 표현하듯 당당했습니다. 마지막 나사를 돌리고 간판을 올려놓는 순간 정연의 가슴은 벅찬 감정으로 가득 찼어요. 이곳은 이제 온전히 나의 자리예요. 그 생각에 정연은 처음으로 깊은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정연은 가게 셔터를 올리며 낡은 바닥과 새 간판을 바라보았습니다. 상처도 있었고 무너진 순간도 있었고 아팠던 말들도 많았지만 정연은 여전히 그 자리에서 서서 하루를 시작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이 되었지요. 정연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나는 다시 시작해요. 다시 살아가요. 반찬 냄새가 퍼지고 마트 문이 열리고 사람들의 소리가 들어오는 순간 정연은 알았습니다. 자신의 삶은 끝난 적이 없었다는 걸요. 그저 잠시 멈춰 있었을 뿐이라는 걸요. 그리고 이제 다시 부드럽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그 다음 날도 정연의 하루는 계속될 것입니다. 그 따뜻한 마음 그대로.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삶은 때로는 우리에게 큰 상처를 주지만 그 상처가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정연 씨는 남편도 친구도 떠나갔지만 스스로를 지켜냈고 자기 자리를 지켜냈습니다. 그 자리에 서서 다시 하루를 시작하는 모습, 우리 모두에게 큰 위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오늘보다 조금 더 따뜻해지길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늘 건강하시고 다음 사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